안녕하세요. 닥터 미샤인입니다. 생애 첫 이마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전에 타원에서 받으셨던 심각한 이마필러 부작용으로 필러를 녹이거나 또는 녹일 수 없는 상황에는 물리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한 후 이마필러 재시술을 하시는 경우 또한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마필러 액화 현상, 과도하게 물컹거리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단하지 않은 물성의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반드시 녹일 수 있는 걸로 시술을 하자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이나 환자분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회사명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다양한 물성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입술이나 애교살과 같이 부드럽고 점막으로 이루어진 곳에는 비교적 푸딩과 같이 몰캉한 재질의 필러를 사용을 하고요. 이마나 코, 그리고 팔자주름과 같이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어야 하는 부분에는 매우 딱딱한 재질의 필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마는 얼굴 부위 중에서 피부가 많이 얇고 모자나 머리띠 등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술자로서는 사실 딱딱한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손에 굉장히 압력이 가해져서 부담이 많이 되고 통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샤인 클리닉에서는 현존하는 필러들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또 그리고 탄성이 좋은 재질을 이용해서 이마필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마필러가 내 뼈처럼 잘 자리 잡아주고 또 덜 눌리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눌리셨을 경우에도 회복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마필러 액화 현상, 과도한 물컹거림을 막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필러 액화 현상, 과도한 물컹거림의 두 번째 원인은 이마필러 시술을 받은 층이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이마필러 과정에서 박리를 하였는가의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마필러 시술 시 반드시 이마필러 박리를 해야 매끈하게 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지금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쓴 블로그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박리를 하지 않는 게 이마에 더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일이 많이 적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마필러 박리 과정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마에 존재하는 혈관과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아지고요. 박리를 겪은 조직이 뜯겨나가면서 흉살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마의 조건이 동일한 두 분이 계시다면 박리를 하고 진행을 한 분과 박리를 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박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붓기나 멍 등 소위 말해서 다운타임이 훨씬 더 적으세요. 그렇다면 박리를 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얕은 층의 경우 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얕은 층이라 말하면 보통은 피하지방층을 이야기하는데, 피하지방층을 막 박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혈관과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고, 박리를 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질의 필러를 넣었을 때 박리로 인한 붓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시간이 한 달만 지나도 금방 울룩불룩해지세요. 그래서 3회, 4회 또는 5회 수많은 리터치를 거쳐도 다시 그대로, 오히려 계속 더 울퉁불퉁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러 박리 그리고 이마필러를 얕게 넣는 시술은 저는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장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시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박리를 하시는 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더 공감이 되시고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시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마필러 액화 현상, 과도한 물컹거림을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환자분의 이마 피부 두께와 환자분의 이마 피부 탄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이마필러 용량으로 시술을 받으셨을 경우입니다.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마는 사람의 지문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이마 모양의 뼈가 정말 다 다르게 생겼고요. 만약에 뼈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뼈 위에 덮여있는 피부의 두께, 피부의 탄력이 정말 다 다르세요. 또 혈관과 신경의 분포가 정말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는 절대로 획일적으로 용량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환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이마를 만져보고, 환자분이 과거에 이마필러 시술을 받으셨다면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가늠한 후에 어느 정도 용량, 최소 용량을 제시를 해드리고, 피부의 두께에 맞는, 피부의 탄력에 맞는 정도로 시술을 받으시면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많은 용량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으세요. 게다가 그렇게 이마 필러를 많이 넣는 경우에는 심지어 얕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얕은 층의 필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면 쿡쿡쿡 너무 심하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께서는 백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하셔서 자녀분이 이마가 클레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마 필러는 1cc만 해야 돼, 2cc만 해야 돼, 아니면 당신은 이마가 넓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술하는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물컹거림과 액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